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 성경에 전도서에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말을 5번이나 써버렸어요. 그러니 이 쓰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헛된다고 느꼈으면은 어떤 소설이고 어떤 책이고 헛되단 말을 5군데 나온 것은 이 성경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인생이 헛되면은 모든 거 하는 것이 다 헛되면은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있는가? 응?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인생 사는데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살아라. 인생이 별것 아니다. 남 너무 괴롭히지 말고, 응? 남도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아마 그런 자기를 좀 낮추라는 의미로 제가 쓰지 않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썼을까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 뜻을 정확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로 제 마음에 드는 또 말을 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진짜 좋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하고 앞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직접 사과나무는 안 심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쭉 생활하시면은 자기의 삶이 훨씬 더 보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구의 송광순 시인이라고 이분이 이제 정형외과 의사예요. 같은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시를 써놨는데 아마 본인보다도 내가 본인 만나면 그래요. 내가 우리 송 교수님보다도 송 교수님 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나요. 내 마음을 너무나 탁 담아서 시를 만들어놨어요. 나는 나무 몸을 수리하는 의사다. 그죠? 영혼이 잠시 머물 몸,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한 몸, 저 세상 갈 날짜 다 정해진 몸을 수리하는 이 세상 마음 가난한 의사다. 여기까지 좋아요. 누군가 의사의 몸도 아프냐고 물었다. 저도 아플 수 있잖아요. 아플 수 있죠. 남의 몸 수리하느라 내 몸 불타는 줄도 모르고 내 가족 마음 떠나가는 줄도 모르는 나는 바보 의사다. 제가 젊었을 때 하도 일에 미쳐가지고 일을 하니까 진짜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한 줄 알아요? 당신은 집이 여인숙이요. 그래. 여인숙이요.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간다고 그렇게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잘못하면은 진짜로 우리 가족들 마음이 떠나가겠구나 내한테서. 그래 여러분 혹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가죠. 자기한테서 자기 가족으로. 그래서 넘버원은 가족 아니겠어요? 그 가족들을 자기가 아껴야 한다. 나는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꼭 말을 해줘요. 그 뭐 좀 그렇게 보이는 친구들이나 누구 했으면 야 자기 마누라를 자기가 제일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껴주냐.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아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떠나가야겠죠. 점차 떠나가요. 자기가 제일 아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이놈을 되새기면서 나는 바보 의사 안 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의사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것을 좀 깨달으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를 전부 다 겪어가는데 액티브하게 일할 때는 여기하고 이 사이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이 들면은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죠. 여기에 다 있어요. 이 나무가 딱 여기에 이파리 하나 탁 솟아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생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자는 흙토에 작대기가 있고 사람이 딱 누워있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땅바닥에 안 앉죠. 나이 든 사람이 작대기 들고 가다가 피곤하니까 탁 앉아있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병들어 누울 역이라고 하죠. 이 형태가 있으면 이 모든 병 이름에는 한자가 요거에 붙었어요. 병질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병들어 누울 역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병에는 이 표시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침상에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을 이 한자로 표시하는 것이에요. 죽은 건 뭐죠? 죽은 것. 우리가 상하할 때 일자 밑에는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땅속에. 그래서 이게 아마 몸육변을 하나를 빠져가지고 여기 들어오고 여기 사람이 누워있는 거. 그래서 땅에 누워있는 것은 이제 죽은 거죠. 근데 이 세상을 막 살면서 자기가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 거죠. 세상을 잃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조금 넣는다면은 오늘 여기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보람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강이란 뭘 의미하느냐 한번 보죠.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건강은 질병이 없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약하지 않는 것 그것만 대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를 말한다. 근데 우리가 대개 이제 신체적만을 주로 많이 이야기해요. 정신적도 많이 없어져 버려요. 사회적인 것도 없어지고. 여러분 봐봐요. 좀 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4대 사망률 그러면은 전부 다 저 암 뭐 그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자살이 우리나라 4대 사망률 중에 자살이 하나 들어가요. 이게 이제 정신적인 것이 그것은. 사회적으로 괴로운 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겪어봤어요. 예를 들면 6.25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들 겪고 IMF 겪으면서 겪고 얼마 전에 세월호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텔레비로 다 봤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수상되는 것을.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와요. 지금도. 그에 사회적으로 그런 안전망이 잘 안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은 자기도 괴로운 것이 전부 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좋은 상태를 건강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혹시 오늘 강의하면서 또 젊은 사람들만 많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제가 말을 해도 잘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실은 젊은 사람들부터 들어야 돼요. 건강 강의는. 왜냐하면 건강할 때는 어떤 우리가 나무에서 과일이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것이 생성되는데 우리 몸에서 암이 생성되기까지는 그 전에 오랜 기간 몸에서 뭔가 그만한 생성될 만한 원인이 있어가지고 생성이 됩니다. 암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젊었을 때부터 예방을 해야지 나이 들어서 건강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병이 생겨서 이때부터 건강 관리를 해야 되면 상당히 많이 늦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중년기 그러면은 중년기 때 그때부터 이제 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병은 실은 훨씬 전에부터 젊었을 때부터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병이. 근데 많은 그것을 잘 모르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선진국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그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년을 40에서 60세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한 50세에서 70세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겨라고 하는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명심보감. 과거에는 이제 중요한 교과서였어요. 명심보감이. 여기에 사람이 40세 이하일 때 제멋대로 놀면 40세 이후에 갑자기 기력이 쇠퇴하기 시작함을 느낀다. 쇠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병이 벌떼처럼 이른다. 여러분이 자기가 뭔가 몸이 과거보다 안 좋고 힘이 떨어지고 쇠약해지다. 그렇게 느끼면은 그때부터 이제 병이 어느 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그런 느끼실 수 있어요. 자기가 예전하고 같지 않네. 뭔가 다르네. 그렇게 느낀다면은 자기 몸에서 어느 곳에선가 병이 생기고 있다.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병은 아무튼 일찍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할수록 좋다.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의료보험공단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는데도 그렇게 해도 나라에서 돈 다 대주고 하라는데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안 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벌금까지 내게 만들어. 그래서 이런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 속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자, 아무튼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하고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 최대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병,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되면은 성인병이 많이 생기니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간염, 강경화 이런 거 많이 생기죠. 고혈압 이런 것들은 한번 생기면은 굉장히 많은데 영향을 미쳐요. 이 고혈압만 온 게 아니라 고혈압이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해. 서로 고혈압 생긴 사람은 당뇨를 쉽게 오고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고혈압도 생기고 이렇게 서로 연결된 말이 돼 있어요. 자, 혈액 조금 빼가지고 진단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고지혈증, 간기능, 호르몬 검사, 암 표지자 검사. 요새는 암 표지자 검사가 굉장히 옛날보다 발전됐어요. 그래서 여기 피를 조금 빼서 그것을 맡기면은 거기에서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암을 벌써 여기 적어진 것만 해도 몇 가지인가요? 한 7, 8가지 되죠. 이런 암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건 얼마나 간단해요. 피 좀 빼면은 그걸 찾아내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지. 그거 안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죠? 그 외에 이제 소변 검사, 또 심전도 검사를 하고, 엑스선 촬영, 또 내시경.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우리 몸에 위나 소장, 대장에 거기가 암이 생기면 우리가 다른 것들은 MRI, CT 하면 잘 디텍션 되잖아요. 잘 발견되는데 이게 장에 생기면 잘 발견이 안 돼요. 병이 상당히 진행돼도 잘 몰라. 그래서 직접 내다보는 그 내시경을 하는 거예요. 제 아주 가까이 일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인데 그전에까지 거의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했어. 그래서 이제 올해 할까 말까 내년에 할까 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올해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암이 발견돼. 그래서 이제 저 기수는 이런 횟수는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한 1년에 한 번이라도 계속 해보는 게 좋다. 그런 정도로 이런 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 특히 이제 그런 병이 잘 발생될 수 있는 나이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래 있어요.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자궁세포진 검사라든지 골반 초음파를 하는 게 좋고 유방 촬영도 하는 게 좋다. 침묵의 질환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가 봐요. 침묵의 질환. 병은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여러분? 그건 좀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간 질환. 간은 말이죠. 안에서 병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몰라. 어디까지 커지냐. 거의 90%가 망가져도 겉으로 안 나타나.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 그러면 간이에요, 간. 안 나타나고. 그때까지도 간 검사를 했는데도 좋아. 그런데 거기서부터
안 좋아진 것이 보인다 그러면 벌써 90% 이상 망가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간질. 그런데 그때는 이제 침묵 질환은 대표적인 것이 간질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침묵 질환 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는 거. 그 왜 뼈가 약해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침묵 질환이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뼈가 약해지면은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거 그 한 가지만 딱 머릿속에 새겨가지고 가도 오늘 여기 앉아서 강의 드리는 보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이야기 좀 하죠. 자, 뼈가 어떤 기능을 하냐, 뼈가.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뼈는 죽은 뼈만을 주로 보잖아요. 죽은 뼈. 예를 들면 뭐 소뼈를 본다든지 돼지뼈를 본다든지 우리 사람 뼈도 죽었던 뼈를 봐. 그러니까 그 뼈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어떤 하나의 간이나 심장이나 그런 장기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물체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깊게 생각을 안 해. 근데 이 뼈의 기능은 우리가 역학적 기능, 생물학적 기능인데 역학적 기능은 그런 안정성 기능, 운동 기능. 이게 이제 관절이 있어가지고 사이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있어서 운동하는 이런 운동 기능. 그리고 여러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쭉 있어서 안에 심장도 보호하고 안에 폐도 보호하고 이런 보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보호하는 기능 외에 이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생물학적 기능이 있어요. 생물학적 기능. 그래 이 생물학적 기능은 미네랄 항상성 유지. 우리 미네랄은 우리 몸에 항상 칼륨도 들어있고 포타슘도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고 우리 몸에서 다 그게 알맞게 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 자, 또 하나 볼까요? 조혈작용. 그래서 우리 몸의 앞에서 상수도관 이야기했죠. 상수도관에 영양 공급을 쭉 할 수 있는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피가 돌아야 돼. 그 피를 만드는 것이 뼛속이라, 뼛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뼈는 이런 식으로 된 뼈를 봐요. 되게. 그런데 이 뼛속에가 이렇게 가득 세포가 들어있어요. 이런 조그만 줄기에 얘가 이 뼈라면 뼈의 성분에 그 가운데가 안에 세포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 세포들이 전부 다 나중에 우리 몸에 근육이 되고 피부가 되고 살이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어떻게. 그래서 이런 간엽 줄기세포가 안에 뼈로도 되고 연골로도 되고 근육으로도 되고 다 뼈가 이렇게 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그럼 뼈 속에 뼈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득 있으면은 뼈가 가득 있으면 정상뼈인데 가득 있으면 안에 있는 세포들도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골다공증 있는 뼈는 이렇게 뼈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가 없으면은 안에 있는 세포들도 대충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이 없이 이런 정상뼈를 계속 유지하면은 안에 있는 세포들도 튼튼하고 그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영양 공급을 하고 세포 공급을 해서 뼈가 튼튼하게 된다. 그래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뼈가 끊임없이 이렇게 생성되고 또 파괴되고 또 생성되고 파괴되고 이런 과정을 꾸준히 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몸의 밸런스가 25살 때까지는 되게 젊었을 때까지는 뼈가 생성되는 것이 더 많아. 예를 들면 1.1이 생성되고 1이 없어진다. 그럼 어째요? 0.1씩 계속 불어나잖아요. 그게 되게 한 25살까지. 그 이후로는 또 계속 떨어져. 그러면 25살 때쯤에 뼈가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그때 뼈가 요만한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서 젊었을 때 뼈를 충분히 많이 생성해 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해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운동을 많이 시키잖아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골다공증이 뇌졸중 11%, 심장마비 24%, 유방암. 그래서
골다공증성 골절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유방암, 화친거보다 더 흔하게 발생한다. 우리가 심장마비 되면 엄청 큰 병으로 생각하잖아요. 뇌졸중 엄청 큰 병으로 생각해요. 유방암 엄청 큰 병으로 생각하는데 골다공증은 이거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데 별로 큰 병으로 생각을 안 해. 겉으로 급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폐경이나 저체중,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자기 몸을 날씬하기 위해서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 뼈가 약해지는데 이게 골다공증으로 가요. 그러면 더 안 좋지. 그래서 약간 그 건강한 사람들은,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약간 조금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좀 뚱뚱하다 할까? 약간 뚱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건강해. 허리허리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이런 골다공증에 빠져가지고 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운동 부족, 흡연 음주, 영양 섭취 부족, 가족력, 병력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 아파가지고 약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보면은 제가 보면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 우리 병원에 오면은 저희들은 약만 지어주면은 그 환자분들이 약만 먹어갖고는 별로 병이 안 났을 거라고 생각했고 주사를 놔주라고 그런 때가 한때 많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또 그럴만한데, 아주 옛날에는 약이 없을 때 페니실린 처음에 와가지고 염증 있는 환자들을 페니실린 주사 맞으면 제일 좋잖아요. 이게 거기에 대한 강한 인상이 있어가지고 주사를 꼭 맞아야만 자기가 빨리 낫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또 약을 많이 먹어야지만 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모든 약은 한편으로 보면 독이. 필요 없는 약이 우리 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은 독이라고. 그래서 약은 가능한 한 적게 먹는 게 좋다.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진단은 옛날보다는 훨씬 간단해져서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나이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없어지기도 적게 없어지. 얘가 적으면은 나중에도 적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뼈가 점차 약해지는데 그 전에 젊었을 때 많이 올려놓은 게 좋다. 이제 이미 젊은 기계를 넘는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가 이제 척추부, 손목관절인데, 척추부나 손목관절은 사실은 골절이 생겨도 그렇게 그냥 급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어요. 그런데 이제 고관절은 한번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안 가면 안 돼. 입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두 개는 되게 이제 다니면서 입원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대퇴골이 문제가 되면은 정말 문제죠. 이게 뼈가 살짝 부러져 가지고 하면은 되게 이제 허리가 굽고 키가 줄어드는데, 이게 무슨 다른 전체 병화에 크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봐보십시오. 여기 허리가 조금 압박이 되면 말이죠, 이게 심장도 누르고 폐도 누르고 내부 장기 압박으로 해서 쉽게 춤이 차고 심부전 등으로 사망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소화기 압박으로 음식물 위산 역류해서 만성 변비가 생기고, 변비 생기면은 암도 증가하고. 근데 이 조그만 척추뼈 영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의 모든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단계로, 첫 단계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나비 효과란 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 잠자면서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가 이제 피부가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절대 30분 이상을 똑같이 못 있어요. 30분 이상 누르고 있으면은 거기가 벌써 이제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거 아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뒤척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모니터링, 딱 그 비디오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자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한 곳이 탁 눌리면은, 자 여러분, 우리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있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있잖아요. 손가락을 딱 살짝 눌러봐요. 그러면은 이게 빨갛게 피가 잘 통하고 있어요. 근데 살짝 누르면은 그거 하얘져. 거기는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해요. 이렇게 살짝 눌러봐요. 그럼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럼 놓으면 또 통해. 그런데 이 손가락을 여기 위에서 이렇게 양쪽을 딱 누르면은 원래 얘가 이제 피가 안 통하거든요. 이것을 몇 시간 이렇게 하면 이 손가락이 죽어요. 몇 시간 동안 누르고 있으면. 근데 절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엄청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압박이 일어나면은 이게 이 조그맣게 힘을 눌러도 피가 안 통하는데 여기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 전체로 안에 있는 내부 장기를 압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압박을 하고 있으면 그 장기 내에 피가 안 통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거다 똑같아요. 이거 꽉 누르고 있으면은 피가 안 통하듯이.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굽어지면 심장도 압박을 해. 심장을 조금 압박을 하면 어때요?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겠어요? 기능을 못. 폐를 압박한다. 폐를 압박한다. 그럼 어째 폐가 기능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허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그것이 점차 굉장히 큰 병으로 유도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척추부에서 이제 압박 골절이 이렇게 쭉 되면 이렇게 이제 원래 뼈가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데 이렇게 압박 골절이 되면서 점차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죠, 저렇게. 근데 이제 고관절 골절은 뭐냐? 고관절 골절은 봐봐요. 어떤 골절이 사망률하고 연결시키는 골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쉽게 부러져 가지고 우리가 사망률을 걱정하는 골절은 이게 고관절 골절이라. 자, 골절 후에 6개월 내에 사망할 확률이 10 내지 30%예요. 각 나라마다 달라요. 그 치료 다쳤을 후에 치료를 잘한 나라는 사망률이 적겠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사망률이 많겠죠. 이것도 비교적 선진국에서 이런 데이터를 내놨어요. 후진국에서는 데이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찌겠어요? 이보다 더 높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 수술 치료 회복에 거의 1년 걸려. 회복되더라도 골절 이전의 생장 상태로 회복이 힘들다. 왜냐, 나이가 들므로써 몇 달 동안 다리를 잘 못 쓰면은 그 근육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시 회복하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뼈가 이렇게 쫙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부러졌잖아요. 여기 부러져가지고 여기가 고관절 골절이에요. 부러져가지고 이제 저건 뼈를 안에 붙이려고 해도 잘 안 붙은 자리예요. 그래서 저것을 인공관절로 바꿔줘요. 인공관절로 바꿔주는데 이렇게 난 1년 지났는데 반대쪽이 또 부러졌어. 그죠? 그래서 이제 반대쪽도 또 이제 이렇게 관절 수술을 했어요. 근데 도대체 뼈가 얼마나 약하면은 저렇게 부러집니까? 제가 정말로 약한 사람 한번 봤어요. 다 치료를 했는데 한쪽이 부러졌어요. 한쪽이 부러져서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갖고 수술을 딱 했네요, 저게.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안 걸어봤어요. 휠체어로만 병원 내에서 지냈지. 3주 뒤에 사진을 우연히 아프다고 해서 찍었는데 반대쪽이 부러져 있어. 이게 걷지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렇게 부러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뼈가 약한 거지, 아주. 그 우리가 표현을 뼈가 종이짝 같다 그래. 그런 환자들한테. 그래, 이런 이제 골다공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데. 이 골다공증이 다행히 요새는 이런 약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스맙, 칼시토닌, 부갑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잘 나와가지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해야지. 이제 알맞는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비타민, 칼슘, 위험인자를 개선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은 뼈가 약하다고 해서 절대 그 집안 어르신들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약들이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올바른 식사법은 건강으로 하는 첫걸음이다. 이 식사하는 것이 지금 갈수록 더 그 중요성이 많이 증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몸에 어떤 것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엘리베이터 가서 딱 보면은 키가 자기보다 한 뭐 5cm, 10cm 더 크잖아요. 생긴 것도 전부 다 지금은 다 영화 배우들 같이 생겼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돼 있죠? 왜냐? 여러분들 저나 어렸을 때 먹은 것이 지금 먹은 것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 다르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게 다르게 생긴 것도 다르게 생기고 키도 더 크고. 그래서 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그렇게 바뀌어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가서 살면 어때요? 젊은 친구들 미국 사람들 같이 이렇게 커져. 저는 진짜로 우리는 당연히 유전이라 저것은 서양 사람도 유전이고 동양 사람 유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짜로 그게 아니네. 환경적인 영향이 이렇게 강하네 라고 느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후쿠오카를 갔는데 학회로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나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얼굴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볼 거예요. 그 중에 한 10 내지 20%는 저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티피컬한 일본 사람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도 똑같이 느껴요. 대부분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데 저런 얼굴형은 우리 일본에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딱 안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때 방문단들을.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소개를 해.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제1교포예요. 제1교포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일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일본에 왔는데 아버지 아들 2대 만에 완전히 우리가 보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아주 티피컬한 일본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졌다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 환경적인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에 이제 잘 관심을 두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먹는 것이 정말로 건강에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를 따져가면서 먹어야 된다. 저도 사실은 그것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이 있어요. 식사법이 잘못됐다면은 아무리 약을 먹어봐야 먹는 것이 제대로 안 넘어가면 소용없다. 식사법이 옳다면은 그 식사법이 오르면은 그 자체로 병을 예방하는데 무슨 약이 필요하느냐 이런 의미죠. 여러분 잘 보시고 지금은 정말로 이 신선한 채소, 과일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부자들이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은 거꾸로다. 부자들이 이런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걸 먹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정반대로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선한 채소, 과일, 섬유소가 많은 걸 먹는 게 좋다.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파이토케미칼, 채소, 과일 속에가 굉장히 암을 예방하는 것들이 많다. 그죠? 콜레스테롤 많은 것은 여러분 안 좋겠죠? 당연히. 콜레스테롤 많은 거. 이게 맛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것들. 여러분 정말로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 생각을 한번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으면 다 맛있어요. 봐봐요. 전부 다 맛있는 거예요. 삼겹살, 달걀, 노른자, 새우, 오징어 전부 다 맛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맛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먹게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 피하는 게 좋다. 정상 체중. 정상 체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상 체중. 저도 지금 조금 오버웨이트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체중이 많다 그러면 그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정상 체중 아니면은 어디엔가 문제가 생긴다. 정상 체중 아니면은 관절에가 문제가 생기든지 활동이 늘려가지고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기든지 그런 사람들은 혈압이 생기든지 그런 사람들은 당뇨가 생기든지 생긴다. 그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다. 골고루 먹고 규칙적으로 하고 생선이나 과식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뭐 다 알죠. 기본적으로 술. 우리 이제 회사에서도 영업부 직원들은 아무래도 술을 더 많이 먹겠죠. 그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영업부 직원들은 술 마시고 오면은 그 다음에 휴식을 좀 많이 주십시오. 휴식을. 그 다음 날 가서 푹 저기 사우나에 가서 푹 쉬든지 아니면은 등산을 갔다 오게 하든지 그 많이 해서 그 시간을 많이 늘려줘야 돼. 담배가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담배 그러면은 이거 담배를 이렇게 피니까 그 연기가 폐로 들어가서 폐암을 일으킨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것만 알고 다른 것은 잘 몰라요. 이 담배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가 되는지. 그 넘버원 사망 질환이 뭐라겠어요? 상수도, 심혈관, 혈관이 안 됐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넘버원 질환, 넘버원 팩터 뭐예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넘버원 원인 그게 흡연이 그게 흡연. 그럼 어때요? 담배를 많이 피고 있으면은 넘버원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켜서 4대 사망 질환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아까 더 위험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이 사실은 폐암이에요. 폐암, 담배 소비량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수 봐보십시오. 담배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는 바로 뒤따라서 한 10년, 20년 후에 폐암으로 하는 사망률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요. 그럼 어때요? 여기시 언제부터? 10년인데 30년이잖아요. 담배는 20년 정도가 쌓아졌을 때 그때부터 발병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10년 동안 피워도 하나도 관계없어요. 근데 20년 후부터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암이 생기는 거라. 한번 볼까요? 위에서부터. 이게 혈관에 진짜 안 좋거든요. 혈관에 진짜 안 좋기 때문에 뇌졸중이 생기죠. 뇌졸중. 구강내의암, 후두암, 식도암, 심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이 안 좋아. 심장이. 폐암은 당연히 안 좋고, 기관지염, 폐기종 다 생기죠. 무슨 여기서 담배는 여기 호흡기로 먹는데 속에 염이 생기냐? 응? 또 왜 무슨 췌장암이 생기느냐?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췌장암이 생겨. 세상에 저 밑에 있는 방광암이 생겨. 방광이 생기잖아요. 이게 전립선암 생기죠. 폐쇄성 동맥질환 생기. 이 정도면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 끊으셔야죠. 혹시라도 담배. 그리고 혹시 옆에서 저기 담배 누가 주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사양도 하고 그래야죠. 누가 준다고 그래서 그럼 막 받아 피지 말고. 그런데 다행히 만병의 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은 저는 이제 운동을 해요. 운동을. 봐보십시오. 왜 만병 통치약인지 또 설명 한번 할게요. 자,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은 앞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뼈. 모든 우리 장기에 중요한 것을 다 공급해는 뼈가 좋아져요. 뼈가. 그러잖아요. 계속 뼈를 튼튼하게 운동을 하니까. 뼈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근육, 관절. 그런데 이 관절은 이게 알맞는 운동이 필요하지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운동하면 좋은 줄 알고 계속 운동하고 막 산에 가고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무릎이 관절염이 와갖고
그래서 관절염이 올 정도까지는 하면 안 돼. 그래서 대신에 또 운동을 또 막 뛰는 거 있잖아요. 뛰는 거 안 좋아. 대신에 그냥 걷는 것은 또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각적으로 여러분 저 다 맞죠? 물체가 예를 들면 중력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가서 가속도 붙어서 떨어지는 거. 그러면 뛰면은 위에서 몇 번 뛰어가지고 밑으로 내리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충격이 5배, 10배가 올라가요. 무릎에. 그냥 걷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신경작용이 좋아져. 신경작용. 심장이 좋아져. 동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증가된다. 체내 노폐물이 배출을 도움이 돼가지고 많은 내장, 장기의 암을 줄여줘. 자, 보십시오. 호흡기 좋아져. 체중이 좋아지죠. 당뇨병. 당뇨병이 있으면 우리 몸에 그 많은 병을 2차적으로 만들어내. 그것들이 좋아져요. 대장암 좋아지고, 고혈압 좋아지고, 뇌에서 엔도르핀 정에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또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가. 여러분 혹시 그거 느껴보셨어요? 기분 나쁠 때 술을 마신 거. 빨리 취해요. 진짜 그래요. 기분이 나쁠 때 술을 마시면은 그것하고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빨리 취해. 그런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시면은 왜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술이 안 취하지? 그래. 그게 다 화학적인 다 이유가 있어요. 반응이.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이 병이 생길 것이 안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운동을 한 사람이 휴식도 수면도 더 깊게 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자기 몸에 건강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겨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번갈아서 하면 좋다. 이제 운동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대충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운동할 때도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마라톤 대회를 한다. 어디서. 그러면 마라톤 대회 할 때 꼭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제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모르고 이제 뭔가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운동이나 좀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운동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달리기도 하고 마라톤 좀 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마라톤 클럽에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운동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져 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따라가서 이제 같이 마라톤 클럽에 가. 마라톤 클럽에 가면 충분히 훈련도 안 됐는데 마라톤 클럽 그 사람들은 지인직 1년, 2년 전부터 훈련돼가지고 이제 다음에 언제 마라톤 기록이 있으니까 하프 마라톤 간다. 그때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나가. 같이 나가서 본인은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미. 그런데 그 같이 가는데 사람들이 같이 하던 사람들이 친구가 뛰는데 자기는 친구들은 계속 뛰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멈출 수가 없어. 오기가 있어 오기가. 그래서 자기가 겪고 막 뛰다가 문제가 생겨. 그런 사람들은 되게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원래 안 좋아서 뭔가 몸에 안 좋은데 그것을 디텍션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그게 오버로딩이 걸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말로 나이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검사를 좀 해봐야 돼요. 심전도 검사 정도는 다 해보고 그리고 운동도 이제 급속도로 많이 하지 말고 쭉 하면서 시간을 두고 점차 몸을 단련시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아시죠? 자, 운동 시간은 처음에는 한 10 내지 20분, 점차 30 내지 50분으로 증가시키는 게 좋다. 일주일에 3 내지 5회 정도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 아시죠? 자, 100칼로리가 없어진 운동은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나 운동 못한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가장 심플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가장 심플한 운동. 자기 사무실 내에 나갈 필요도 없어. 남자들은 많이 할 거예요. PT 체조 배웠지, PT 체조. PT 체조를
그 방 안에서 하면은 절대 30분 이상 못 합니다. 20분만 해도 엄청나는 효과가 생겨요. 자, 여기서 한번 봐봐요. 제자리 뛰기. 자, 먼저 100칼로리가 없어지는 운동량이 제자리 뛰기면 6분만 해도 없어져. 6분만이면은 다른데 운동 3보 거의 30분, 체조 25분, 탁구 25분 이 정도로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한단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면 돼. 그래서 아무튼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자, 충분히 스트레칭 준비 운동하고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는 피한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것을 피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이 심장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넘버 1이란 심혈관이. 심혈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해요. 그런데 수축을 않더라도 안에 혈관에 그 뇌졸중하면 안에가 이제 혈전이 생기잖아요. 혈전이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생긴 혈전을 끊임없이 녹여서 없애줘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는 항상 항상성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혈관이 추워지면 전부 다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혈관이 수축할 때 거기에 혈전이 생긴다고 해봐요. 그럼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뒤로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갑자기 뇌졸중이 생겨요. 심장 마비가 생겨요. 그래서 날씨가 찰 때는 절대 그렇게 쉽게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적당량의 운동을 한다.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주일에 3 내지 5회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많이 해도 안 좋고 너무 적게 해도 안 좋다. 그런 것이죠. 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한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 있다. 근력을 강화를 시키면은 이 근력은 항상 근력 이코르 뼈가 건강해. 근력이 좋은 사람은 뼈도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급속도로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식사 시간도 바로 하고 나서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이죠. 자, 운동 시에 열이 난다거나 감기 증상이 있거나 과로했거나 숙취를 했거나 부상 시에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다. 근육통도 대개는 이제 하루 이틀 사라지는데 가슴이나 복부에 통증이 온다 그러면은 혹시 심장이 안 좋아서 아프구나, 아플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하면 안 돼요. 알맞게 해줘야지. 올바른 식사법 중요하다는 운동, 알맞은 운동 꼭 필요하다는 거. 괴로울 때 고민하지 말고 저 낮은 곳을 향하라. 그렇죠? 하루에 한 번 이상 보람찬 일을 하고 10번 이상 파한대수를 웃고. 여러분, 제 이 말 진짜 좋아해요. 그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역사를 24시간 시계에다가 탁 자기가 산 것을 점을 찍으려면 점을 찍을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자기 인생 60년, 100년 살아도 인생이 그렇게 짧아요. 그렇게 짧은 인생 살면서 뭐 찡그리고 뭐 짜증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고 지나가도 다 일이 잘 돼. 그럼 오히려 일이 잘 돼요. 감사합니다.